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헌법재판소에 검수한박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바로 이 사준모, 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검수한박과 관련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요, 3인 지정재판부에서 회부했는데 여기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요, 소속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 그래서 본안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 얘기해서 천박하게 무시당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지난달 17일 날 이 정규모가 정규모하고 일반 국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달 24일에는 또 원외정당 혁명 20일 그리고 일반 국민 B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각 각하한 바 있어요. 지난달 17일하고 24일 날. 그런데 바로 어제는요, 이 사준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또 각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요, 이 각하 처분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소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 각하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법률안 심의 포기권을 침해당했다. 이러면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관해서는요, 다음 달 12일 날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법상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드려야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곧 검찰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이제는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이 건이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헌법재판소 이 검수한박 법안, 이건 뭐 이 기본권 침해와 관계없다 이 각하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방금 내놓은 입장인데요, 사선 이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데 공관 예산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광진구 자택에서 계속해서 출퇴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은요, 생전에 사용하던 가해동 공간 작년 1월 임차 계획이 끝난 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자양동에 있는 집에서 서울시청까지 혼잡할 경우에 40분씩 걸리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지만은 지난 1년간 자택 출퇴근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기 4년을 시작하는 만큼 국내외 주요 인사 접견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도 많이 나왔지만은요, 이번에도 자택 출퇴근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요,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최근 옆동으로 이사를 했고 2년 계약, 최소 2년간은 그러니까요, 광진구에서 계속 출퇴근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요 입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 이 부속실, 대통령실에 부속실을 주느냐 안 두느냐, 이걸 가지고 요즘 이제 새롭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부속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제2부속실에서 전담 부속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직원들이.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약 중에 하나로 민정비서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제2부속실도 없애고, 그 다음에 청와대 인력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이게 이제 공약사항 중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2부속실을 전혀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이제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담 직원을 줘야 되겠다, 이런 지금 이제 생각으로 바뀌고 있고, 현재 행정관 2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1명 정도를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에 김건희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의 이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거 조용한 내조만 전nhập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담 직원이 없는 거, 제2부속실 안 두는 거,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그래서 제2부속실을 두는 것이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왜냐?
대통령 부인 역시도 선거를 통해서 검증거나 마찬가지고 또 이 정상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물적, 인적 이 자원을 갖추는 것이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의 자세한 주장 논리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요. 혹자, 즉 일부 국민의 힘을 저항한 일각에서는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뽑은 것이 아니야. 대통령 부인은 그래서 조용히 내조만 전담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단견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 부인 역시 선거를 통해서 공인으로 검증을 받은 것이고 대통령이 선택을 받은 이상 사실상 선거 파트너인 부인 역시 대통령 부인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례도 대통령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 부르고 대통령 부인실을 두고 10여 명 정도의 비서와 보좌진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부인의 공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2부속실이 필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상당 부분 다르고 그 역할에 맞는 기능을 갖춘 조직이 필수적이고 대통령 부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민원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서실이나 제1부속실에서 일을 맡을 경우에 대통령 부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국민 지원 창구 내지는 대통령과 참모 등의 권력 남용, 견제 창구가 막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제1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조직을 갖추는 게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살피고 보듬어야 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2부속실은 선거 공약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대통령 부속실 이번에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서 대통령 부인의 이 집무 공간들 접견실도 있고 집무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부속실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아. 이거는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림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예 두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나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매여서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문가들도 사적인 영역은 그냥 놓아두되 공적인 영역은 이 대통령실에서 보좌하는 게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과거의 대통령 부인들의 활동상을 연구를 해보면 대충 그림에 그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그림에 맞는 수준의 스텝을 갖추는 것이 단순하게 실수를 안 한다 이런 소극적 측면에서가 아니라요. 이 대통령 부인의 이 활동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인력의 적당한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남은 기간이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고 그래요. 자, 저 같으면 그냥 사표 내고 나갈 것 같은데 더군다나 코드도 맞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 이제 지금 언론에서 하나 둘씩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바로 이제 조선일보의 서초동 25시 류재민 기자가 쓴 글인데요. 자, 이 법원에 말이죠. 무슨 회의가 하나 있느냐? 여러분들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상설기구로 출범을 했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리법연구회 출신 또는 우리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지금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회장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회장도 새로 뽑고요. 이 회장은 이제 작년 봄에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작년 4월에 그런데 이 회장에는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깝지 않은 판사가 됐어요. 바로 함석천 대전지법의 부장판사가 선출됐는데 이것도 작년 4월에 선출될 때도 이 반 김명수 기류가 세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무슨 인사가 주목이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느냐? 바로 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보통요 이 호선에 의해서
이제 투표 없이 임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2명이 나왔는데 정반대 성격 인물이 나왔어요. 하나는 반 김명수, 하나는 친 김명수. 그런데 반 김명수하고 친 김명수 둘이서요, 양보를 안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반 김명수 인사가 뽑혔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이형훈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뽑혔고요. 떨어진 사람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부장판사인 남인수 판사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인수는 친 김명수, 이영훈은 반 김명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4월 회장 뽑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보수 성향의 김명수 비판론적 시각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훈 부장판사는요,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거쳤어요. 자, 그러면서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 코드 인사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열렸던 법관 대표회의에서 특정 인사가 인사 관행을 어기고 주요 보직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그 다음에 김미리 부장판사,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코드 인사, 임기 초월해서 올라간 이 임기 근무를 연장시킨, 이게 다 김명수 인사권이잖아요. 이런 거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고, 남인수 부장판사는요, 법관 대표회의가 출범할 때부터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명수표 사법개혁에까지도 앞장섰다. 그리고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불만을 가진 판사 명단 법원 행정처가 별도로 관리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법원 내부 조사들 하기도 전에 검찰 직접 수사받자,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남인수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인수는 떨어지고 이영훈 부장판사가 됐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은 한 불이 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단순한 이제 법관 대표회의가 달라지고 있는 이런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요, 주인공인 김명수 본인이 달라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김명수의 잘못된 대법원 사법부 운영,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리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말이죠, 기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윤주헌 기자의 칼럼인데요, 1년 남은 대법원장 너무나 조급하다, 이런 비판적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바로 뭐냐, 지난달 20일 날 대법관 워크숍이 열렸대요. 여기에서 13명의 대법관을 상대로 해서 뭐를 설명했느냐, 대법관을 증원시키자, 그리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 왜? 지금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대법원이 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고 이유서 대법원에 냈었는데 이거를 고등법원에까지만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최대한도 줄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 수는 대대적으로 늘려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요, 그동안에 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법원장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고심사제, 이거 3심제에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 선진 민주국가들이 전부 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상고심사제를 별도로 만든다, 이거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대법관 몇 명 증원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서둘고 있는 거,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현실화되기가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상고심사제 채택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에서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관련 법, 즉 법원 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법원 조직법이 개정되려면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회가 이거 과연 이거 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대법원장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4년 동안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대법원장이었는데 1년도 남지 않은 대법원장이 과연 이렇게 중차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의 수건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처리할 능력이나 있겠느냐.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법원 안팎에서는요,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에도 별로 성과도 하지 않았는데, 예, 이거를 서두는 거, 이거는 너무 조바심이 난 것이다. 예, 그래서 섣불리 사법제도를 손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비판적 분위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이것도 이 법원에서는 정말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는요,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왔느냐, 이거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시키고 또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판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6시 정각에 퇴근하는 판사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유능한 판사들은 아예 로펌으로 떠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 이게 지금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 드디어 이제 이 법원 내부에서도 제대로 정설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뉴스 중에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진중권 교수와 신평 변호사 간이 일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 그 양산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요. 이 진중권 교수가 비판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라, 이런 비판도 했고, 또 말리지,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말리지 않는 사람, 방조하는 사람들도 더 나쁜 사람이다. 이러한 이 글을 최근에 올렸어요. 악질이다. 그러면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까지도 말하자면 이 시위 집회하는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동조하는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비판하고, 이런 행태를 갖다가 반민주적, 반인권적 광란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신평 변호사를 직격한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평 변호사가 지금 망설이다 못해서 글을 올려서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 악질이라고 한 거, 이 진중권 교수를 갖다가 뭐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추측은 그가 방송계나 출판계에서 가지게 된 권력에 도취하여 나를 한 수 아래의 인간으로 새털처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요. 다른 이유는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그에게는 내가 까마득한 대학 선배이고 또 학문적 성취나 그런 면에서 그가 나를 이렇게 업수히 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내가 한국 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인데 가장 악질이라느니 반민주적이라느니 반인권적 광란을 정당해주고 앉아있다. 이런 비속하고 저열한 표현을 마다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에는 기가 차다. 그러면서요, 그에게 유아기적 상태에 머무른 인격 운운하며 되갚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나는데, 그런데 분노는 먼저 자신을 베는 칼날이다. 그러지는 말자. 다만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는 때때로 말을 너무 거칠게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신평과 진중권 교수의 이런 설전, 조금 지나친 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요, 그야말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는 분들인데, 이 정도 선에서 서로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한 합리적 비판을 하라.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